현재 시간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사망시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장 SS 오늘은 시장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장에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거나 할 때만 상황실에서 좀 지수를 다루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딱 요 5글자로 썼어요.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 외인들은 장이 열리자마자 이때다 하고 매도를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자꾸 발을 빼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장님은? 저도 궁금한데 네. 사실은 일단은 뭐 지나고 나서야 항상 보이는 게 뭐 뚜렷하게 보이는 게 사실은 주식이다 보니까 항상 그 중간에 있을 때는 항상 어디에 있는지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주요 매크로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뭐 가장 큰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예측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한 두세 달 전부터 나왔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PC 특히 노트북을 가장 많이 만드는 네. PC를 가장 많이 만드는 대만에서 이제 그 PC DRAM 관련된 뭐 가격 전망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네, 그래서 결국에 뭐 4분기에도 안 좋아지고 계속 네. 내려가고 또 1분기까지 안 좋을 수 있다 내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이번에는 펀드멘탈이 무너진 뭐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나게 빠지거나 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한 6개월 이상 뒤에 있는 전망치들이 하향되면서 주식과가 이제 선반영한다는 걸 개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런 전망치들은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약간 좀 그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 뭐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좀 약화되면서 둔화되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지금도 미국의 나스닥이나 뭐 다우나 다 견조하죠. 견조하게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시총의 한 뭐 코스피 200에서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건 종목이 빠지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밀리게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에 들어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반영됐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그런 심리가 악화되면서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심리에 이제 직격탄을 날린 게 이제 어제 나온 모건 스탠리의 뭐 보고서죠. 뭐 디램 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네.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 하나에 이렇게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참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환율 때문에 또 빠졌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환율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빠지면서 오히려 환율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의 발언 때문에 특히나 또 이들이 매도 리포트,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은 것들은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굵직한 기업들이잖아요. 뭐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이 타겟이 되었고 이번엔 IT 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타겟이 되고 있는데 간밤에 마이크론도 급락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그냥 우리나라 종목 때리기가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우리는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일까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 당분간은 반도체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램에서도 뭐 이제 뭐 메모리에서 네. 특히 이제 메모리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메모리에서 랜드와 디램이 있으면 그중에 가장 큰 시장인 디램에서 사실은 디램이 쓰이는 데가 크게는 PC랑 그다음에 뭐 서버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뭐 핸드폰, 휴대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휴대폰이나 이런 그 서버 수량은 여전히 이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인데 PC 같은 경우는 수요가 줄면서 결국에는 좀 재고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면서 PC 관련된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1등 업체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비춰지는데 삼성이 1등이죠. 3등 업체가 빠지면서 더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1등 나라에 있는 나라께 빠지니까 더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이 가격 우려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뭐 어떤 모멘텀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투자라든지 M&A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관련된 어떤 확고한 그 로드맵을 좀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반등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전환할 만한 무언가 이슈거리를 우리 시장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주를 향한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지금 목표가 하향,
주가 하락,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저희가 집중 점검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그 안에서의 종목별 특징 하나씩 상황실에서 다뤄볼게요. DB하이텍 매각 부인이 나왔고요. 네, 혹자들은 이래요. 아유, 부지런하다 아침부터 정정 공시를 내가지고 지금 또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가 DB하이텍마저 오히려 하락 전환해 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이런 보도가 나왔으며 이제 사측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팩트부터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뭐 갑작스럽게 매각 뉴스가 이제 나왔었죠. 어제부터 네, 약간 어제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사실은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었던 네. 건데 사실 바로 즉각 부인했다는 거는 그게 이제 약간 근거가 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내부인들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DB하이텍이 지금 뭐 찬물을 뿌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바로 해주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너무 질질 끌다가 괜히 오히려 피해를 더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빨리 발표를 한 게 전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엄청난 유보금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거고 M&A를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결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B하이텍 일단 사측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아침부터 공시를 냈습니다. 결정한 바 없고 검토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럼 오늘 시가가 한 3, 4% 상승으로 시작해서 8%까지 갑자기 올랐다가 확 꺾였거든요. 그럼 주주분들은 아침이 매도 기회였던 걸까요? 아니면 우린 그냥 이 이슈는 해프닝으로 넘기고 DB하이텍의 본업을 보면서 또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걸까요? 해프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어제도 미국 마이크론은 빠졌지만 사실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타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회사들, 다른 여타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가 다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비메모리는 여전히 그 그러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DB하이텍이 공급하고 있는 8인치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이런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 2, 3년은 뭐 견조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 관련돼서는 호황이 계속 지속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피크아웃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기는 아직 내년까지는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경쟁 업체도 여전히 없고 부족하고 뭐 그다음에 뭐 공급 부족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쪽은 여전히 좀 견조할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기업의 내용을 보시고 펀더멘탈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승 추세는 지금 주봉 제가 올려놨는데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뭐 보유하신 분들 못 팔았다고 서운해하실 게 아니라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 한 8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매도 기회 놓쳤다라고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면서 DB하이텍을 처음에 매수하셨던 그 이유 그대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8만 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내릴 만큼 내렸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나름 빨간불을 켠다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가격이지 않을까 살짝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뭐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죠. 네. 항상 근데 좀 전반적으로 배터리 사업이랑 정유 사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둘 다 좋았을 때 한참 뭐 주가가 좋았다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배터리 기대감이 클 때 가장 좋았죠. 네. 연초에 좋았고 지금은 이제 배터리 관련된 뭐 시총이 거의 반영된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 정유 관련된 그게 한 90% 이상 반영된 90%가 아니라 95% 이상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거는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 관련돼서 밸류가 반영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 분사 뭐 물적 분할 이런 걸로 지금 빠진다라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최근에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애플 관계자가 와서 뭐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을 방문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는 모멘텀으로는 좋지만 사실은 또 예전에 현대차처럼 될까봐 사실은 조금 우려도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펀더멘탈 상으로 보는 뭐 물적 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터리 가치를 LG화학처럼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싸다,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이베스 증권은 10월 분할 발표 주가는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배터리 분사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으로 중기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분할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았어요. 이 상반된 의견에서 도대체 어느 쪽을 우리는 참고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뭐 애널들은 자기 의견을 이렇게 다양하게 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뭐. 예, 네. 예. 또 다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보단 나은데 네. 일단은 두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주가는 확 튀어오르기보다는 사실은 좀 기다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주주들 이제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보존을 해줄 건지 네. 뭐 주주의 이점 미리 이제 투자하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나 싶고요. 뭐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뭐 SK이노베이션 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물적 분할할 때 뭐 10주당 한 주씩 준다든지 뭐 이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회사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보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이제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그 사이에도 성장을 할 텐데 성장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이노베이션밖에 없기 때문에 LG화학의 경우를 보면 그때 많이 빠졌지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주가가 다이내믹하게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기술적 반등일까 아닐까? 사실 이 반등도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뭐 이게 오른 거냐라고 되려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아직 오르려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건희 사장님 그럼 SK이노베이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실 건지 같이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한 뭐 모멘텀이 생기거나 해서 한 30만 원까지 한번 가면 한번 뭐 매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예전에는 더 높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의견이 대립한다는 거는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러면 한 30만 원 많이 가더라도 30만 원 정도 전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일단 3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이 SK그룹인데 케미칼로 갖고 왔어요. 시총의 괴리감? 그러니까 왜 꼽았냐면은 SK케미칼의 주가가 차트가 이제는 좀 끝이 난 걸까 싶을 정도로 많이 밀린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고희 사장님 그랬어요. 근데 이 가격에서는 봐도 된다라고 하던 찰나에 SK 바로 바이오, 올랐지.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둘 간의 시총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22조 정도 시총을 갖고 있는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사실은 이쪽에서 갖고 있는 걸 따져 보면 사실은 SK 케미칼이 지금 3조 4천억이거든요. 네. 뭐 사실은 뭐 되게 지분 평가 이익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는 맞아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지주사 할인하면 뭐 한 50% 정도 반영을 하거나 적어도 한 40% 이상은 반영을 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요즘 시장의 특징이 보면 약간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되는 쪽에 더 많이 가고 내가 어차피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살 거면 바이오사이언스를 사지 SK 케미칼을 사겠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정한 시기가 되면 해소 국면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정체가 되면 SK 케미칼이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평가가 돌아설 거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이제 SK 케미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또 이제 SK 케미칼에 대한 뷰가 좀 전환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30만 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지금은 아마 그걸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30만 원 밑으로 와 있는데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향후에 이제 본업도 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반영된 시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 본업만 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판단했을 때 가격대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본업도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업은 사실은 그동안 안 좋았고요. 네. 뭐 사실 이제부터 좀 흑자 전환 좋아지고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그린 케미칼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좀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ESG 관련된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화학업체들은 다 이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페트병 활용한 플라스틱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땐 본업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그럼 가격 전략도 같이 세워볼게요. 앞서 이제 30만 원의 반등은 예상을 했고 여기서 다시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부각된 현 시점에서 목표 주가를 좀 추정해 볼까요? SK케미칼 우선주도 오늘 좀 급등했던데요. 네. SK케미칼은 제가 한 34만 원까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기술적 분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기 박스권 하단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꺾였던 자리인데 이 자리에 가면 한번 매물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SK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17만 5천 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3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해 봤고요. 우선주는 목표 주가 17만 5천 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방테크도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네. 무상증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정말 땡큐다라고 주가에서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 신주 두 주의 무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원방테크 왜 발표했는지 어떤 회사인지 전해주시죠. 사실은 그거랑 관련 없이 다른 걸로 오늘 올라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슈예요? 일단은 원방테크라는 회사는 클린룸 공조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어떤 이제 공장들에 보면 클린룸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공조 장치, 공조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에 투자가 많아지면 좋아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 드라이룸이라든지 바이오 클린룸 이런 성장세가 좋으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회사인데 사실 주가를 보면 사실 움직임이 거의 없고 거래량도 없는 주식인데 꾸준하게 돈을 벌지 뭐 특별하게 확 올라오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제 오늘 올라온 거는 사실은 저희 확진자 늘어나면서 음압병실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음압병실이 결국엔 공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압병실 관련주로 좀 상승한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증자를 한 거는 워낙 거래가 안 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을 줘서 주가를 좀 부양시키려고 하는 주주들의 가치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시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원방테크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지금은 사실은 이건 보유자 영역이고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화요일 정도에 한번 위아래로 흔들면 좀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또 시가에서의 분위기 보면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1% 넘게 빠지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같이 버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